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최양락입니다. 중국에요 빨래하는 침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침팬지는 충칭에 있는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18살 수컷 유후이라고 하는데요. 유후이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사육사가 물웅덩이 옆에 빨래 도구 갖다 주면은요, 옷에 이제 비누를 묻히고 거품을 낸 뒤에 솔로 이렇게 팍팍 이렇게 문지르면서 빨래를 척척 한대요. 이 침팬지는 우리 인간이랑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고 순간 기억력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순간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엄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했어? 와,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정말 침팬지야.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네? 저 양락이도 순간 기억력 뛰어나잖아요. 아유, 아니요. 전 침팬지 아니에요. 저는 순간 기억력 정말 엉망이야. 내가 제일 안 좋은 단점이라고 봐야지.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도대체. 가을은 계절은 겨울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내 이름도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문PD 내 이름이 뭐였... 생각났다. 귀염둥이 양락이지. 맞아. 저는 침팬지라는 칭찬보다 귀염둥이 양락이가 좋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최양락의 탄탄대로는 박현빈의 대찬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차고 태어나서 겁날 게 뭐가 있냐. 깨지고 박살나도 제대로 한판 붙어봐. 딱 한 번 인생인데 기죽고 살지 마라. 가슴을 활짝 펴고 멋있게 사는 거야. 세상 만사 그런 거지. 가끔은 꼬일 때도 있지. 소주 한 잔 걸치고 이렇게 소리쳐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덤빌 테면 모두 덤벼봐. 깡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섭섭해. 한 번 뽑은 칼이라면 찔러야지. 호박이라도 까짓 것 어떠냐. 목숨 한 번 걸어봐. 대차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실패를 하더라도 뼈 빠지게 한번 살아봐. 뛰는 놈 머리 위로 낮은 놈이 따지마. 그런 건 상관없어. 50고 100 보니까 청춘이야 같다지만 불같은 열정 없다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 파김치 된 건 아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덤빌 테면 모두 덤벼봐. 깡으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섭섭해. 한 번 뽑은 칼이라면 찔러야지. 호박이라도 까짓 것 어떠냐. 목숨 한 번 걸어봐. 까짓 것 어떠냐. 목숨 한 번 걸어봐. 12월 6일 금요일 최양락이 탄탄대로 출발했고요. 박현빈의 대찬 인생 듣고 왔죠. 오늘 1부에는 탄탄이 반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는 베테랑 연예부 기자와 함께하는 탄탄 연예 수첩 기다리고 있고요.
또 개그우먼 김미진 씨와 함께하는 역사극장, 성우 한주영 씨와 함께하는 힐링 동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죠. TVN 한국교통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전국 각 지역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TVN 통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상품 소개 듣고 탄탄히 번상회 시작할게요. 최양락의 탄탄대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78개 대학과 함께하는 사이버대학, 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 주유상품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뜸기, 피로에 지친 눈을 위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누리아이, 매장 레시피 그대로 팽현숙의 순댓국에서 20인분의 순댓국, 효과 빠른 숙취해소 음료 K쿨에서 숙취해소제, 어머님의 정성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금메달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해독 주스 로지나 프리미엄 닥터톡 한 박스, 옥주부에서 제주돼지로 구워 만든 돈가스와 치즈가스 20개 세트, 신선한 재료와 건강한 육수로 깊고 진한 팽현숙의 옛날 소 한 마리탕 9팩을 드립니다. 오늘도 탄탄대로와 함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월요일의 여자 하나였습니다. 다 모였지요? 탄탄히 번상회 시작할게요. 저는 탄탄히 이장이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겨울은 겨울인가봐. 월날이야? 근데 복실이 너 발에 뭘 끼고 있는겨? 스노우 슈즈 샀어? 겨울에 눈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1+1으로다가 샀어? 아이고, 복실이 얘가 똑똑해요. 어떻게 너 1+1 줄 알아? 하여튼 내가 아는 개 중에서는 복실이 네가 제일로 똑똑할 것 같아. 예, 잘했어. 아, 이쁘네. 그러고 보니 내일이 벌써 대설이요. 아, 대설. 벌써 설날인가? 신권도 못 바꿨는데. 뭔 소리요? 대설이 뭔 소리요? 설 아니면 뭐? 설마 추석? 뭔 소리야?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정신 좀 챙겨요. 정신 없어 왜? 그러잖아, 내일 대설이라 그런지 눈비 소식이 있긴 하던데 새벽이나 밤늦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날씨에 운전 조심해야 되고시오. 눈 오고 비 오고 기온까지 내려가면 완전히 빙판길이잖아요. 내가 오늘 진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빙판길 걱정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왔거든. 이 사람 또 왔네. 아, 징그러워 아주. 오늘도 물건 팔러 왔지? 물건을 팔러 왔다기보다 물건을 사기도 전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세계 최초 신개념 총알 배송. 피우. 세상에 둘도 없는 신개념 총알 배송 애용합시다. 신개념 총알 배송? 완전 마음에 든다. 하나 줘봐. 아니 뭐야,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뭔 물건을 사요? 세계 최초 신개념이라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 물건은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눈길 빙판길에 더욱 잘 미끄러지는 스노우슈즈 한번 사봅시다. 뭔 얘기요? 눈길 빙판길에는 안 미끄러지려고 스노우 슈즈 사는 거 아니요? 잘 미끄러지면 그게 스케이트지 뭔 스노우 슈즈야? 이게 신개념 스노우 슈즈라 그런 거거든. 옛말에 미끄러질 때는 확실히 미끄러져라 이런 말도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들어본 것 같은데. 뭘 들어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주 그냥 비싼 책에만 나오는 말이라 그래요. 이게 들어본 사람만 들어보고 신어본 사람만 신는다는 잘 미끄러지는 스노우 슈즈 구매합시다. 아니 됐슈. 신고 있는 신발도 밑창에 다 달아가지고 절대 미끄러지는데 그런 걸 누가 돈 주고 사? 잘 미끄러지는 신발 이장님도 있는데 나만 없어? 그 신발 하나 줘봐라. 아니 뭐 좋은 거라고 이장님 따라 사요. 여기는 그런 거 살 사람 없으니까 나가요. 시방 저 관상해 주요. 이게 그냥 스노우 슈즈 같은데 알고 보면 보통 스노우 슈즈가 아닙니다. 눈 올 때 눈길을 걷잖아. 눈을 쫙쫙 흡수를 해. 발끝까지 눈이 감촉 흡수가 된다고? 완전 방수가 안 되는 스노우 슈즈. 눈 오는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의 감촉을 확실하게 느껴봅시다. 신발 삽니다. 자, 제정신 좀 뭔 소리야? 진행 진행.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맨발로 다니지. 못하는 신발을 신어. 안 사요. 터무니없는 것만 팔어. 가만히 보면. 얼른 나가. 깜빡하고 맨발 기능을 설명 안 들었어 내가. 이게 좀 신다 보면 밑창이 닳고 앞부분이 닳고 일주일도 안 돼갖고 발가락이 세상 구경할 때가 탁 튀어나오거든. 발가락이도
광명이 찾아와. 바로 그겁니다. 손가락은 세상 구경하는데 발가락만 세상 구경 못하면 그건 발가락 차별이거든. 발가락에게 세상 구경 시켜줄 수 있는 신발을 사 봅시다. 안 사요. 나가요. 뭔 세상 구경을 시켜. 여름이요 이장님. 겨울이. 당신 발가락 차별주의자요. 이 자꾸 뭐라는 게 정신 사나운 길. 광록이 아버지도 같이 나가요. 현금 없어? 카드 되는데? 카드 없으면 외상. 말만 잘하면 바가지도 씌워줄 수 있는데 생각 있으면 2612에 2740번 14지 2014번으로 전화 봅시다. 제정신이 야, 아니야. 나 전화 좀 걸어야겠다. 뭐 전화를 걸어. 아이고 정신사나운 거 나가요.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넌지 너무너무 양기워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어디서 이 바람은 시작됐는지 산 너머인지 바다 건넌지 너무너무 양기워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겨울바람 때문에 겨울바람 때문에 겨울에 눈비 소식이 있으면 미끄러운 길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저 경기도 화성시 장안대교에서 무려 10중 추돌 사고가 났어. 트럭이 빙판길에 딱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시작이 딱 된 건데 정말 저기 겨울 도로는 저기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2월에는 차 미끄럼 사고도 걱정이지만 낙상 사고도 많아서 진짜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말이죠. 소방청이 최근 3년간 그 119 구급 활동을 분석했거든요.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 낙상 환자가 크게 증가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낙상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몸이 뻣뻣하면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니, 그죠?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 쫙쫙 늘려주고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어주는 것도 도움이 됐어. 그리고 보폭은 평소보다 좁게, 흔히 말하는 저 종종걸음,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잘난티 했지만 뭐 죄다 아는 내용이고 솔직한 얘기로 하여튼 상기시킨. 상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 미안합니다. 말하고 보니까 그래요. 아유, 자, 참. 유해진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 모시고 온 안윤상 씨 고맙습니다. 유해진 씨 삐지셨어요. 아이고.
탄탄니 번상회와 함께 들으신 곡은 서수남 하청일의 겨울바람, 터보의 화이트 러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취향나게 탄탄대로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한 주 동안 띄워드리지 못했던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볼게요. 먼저 945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각색해봤어요. 우리 회사에는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때가 되면 회사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자주 가는데요, 그때 박모 씨도 꼭 같이 가거든요. 근데 박모 씨는 음식을 먹을 때 엄청 소리를 내면서 먹어요. 이 집에 대구탕 국물이 이게 엄청 시원하네요. 야, 이게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집 대구탕 잘하기로 유명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아유 맛있어. 대구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참, 이 집에 자주 와야겠어요. 아유, 이 진짜. 그런데요, 저 먹을 때 원래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어요? 예, 제가요, 엄청 맛있게 먹죠? 우리 엄마가요, 저 먹는 거 보면은 아주 복 있게 먹는다고,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엄마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어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나 봐요. 예? 우리 엄마는요, 제가 밥 복스럽게 먹는다고 엄청 좋아하세요. 맛있어. 근데 왜 안 드세요? 네, 먹고 있어요. 박모 씨하고 밥을 먹으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아요. 가끔은 트림까지 하고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다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점심 드시러 안 가세요? 점심 드는데 식사나 가셔야지. 그런데 혹시 떡 드세요? 아니요. 껌 씹고 있는데요. 껌. 왜요? 떡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떡 드시는 소리가 나서요. 그래요? 두 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개 씹어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껌도 오래 못 씹겠어요. 오래 씹으면 턱이 아파. 이 껌 뱉고 물이나 마셔야 되겠다. 물 마시는데 막걸리 마시는 소리가 나요. 물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서 식사하러 가시죠. 이러다가 점심시간 끝나겠어요. 뭐야 진짜.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돌려서 말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회사 사람이라고 해봐야 10명 다 되는데 일부러 같이 밥 안 먹기도 그렇고, 제발 소리 좀 안 내고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요란하게 이렇게 진짜 신경 쓰이죠. 쩝쩝쩝 저렇게 소리 내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이 필요한 건데, 야, 그렇게 소리 내면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일생에 안 듣고 그냥 귀엽게, 넌 복 있게 먹는다. 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더 오버하다 보니까 아주 그것도 민폐네. 네, 자, 이분께 선물 드리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르고 엄앵란 씨가 뭐 멘트 한 말씀 하시죠. 네, 집밥.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밥, 형은 내 밥. 밥 먹어.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바깥밥에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헤이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져도 소박하지만 구수했던 우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집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바래김과 젖부른 초원 김치 뿌린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많이의 사랑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사람이 너무 그립다. 사랑이 너무 그립다. 넉넉한 친구들 곁에 있지만 헤이바 식구가 너무 그립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 다정한 이웃들 가까이 살지만 달달한 서비스 꽉짜질걸 맛집 멋집에 솔깃해져도 하지만 수줍은 감칠맛 나던 그때 그 밥상 밥밥시 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발에 김밥 셔틀은 좋아 김치 뿌린 찬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많이의 사랑이 손맛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산의 진미가 멋스러워 온몸에 감동이 와도 맘속에 빈자리 동치미로 청국장으로 감을 채우던 행복한 기억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집밥 그립다. 그 사람 그립다. 재료 놓으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이번에는 3102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제주도로 이사가요.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이사가는 건데도 이제 자주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서운합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요.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듣고 올게요.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해두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날 보낸 그 모습처럼. 이번에는 6816번님인데요. 아들이 전역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라면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을 신청해 주셨네요.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저는 30분 교통정보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얘기는 흐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미련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싫었어. 밤새워 얘기한 우리 서로 간의 갈 길로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맞으면 헤어지지만 내 사랑 goodbye goodbye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은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더 진실함을 이해해. 내 사랑 goodbye goodbye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은 무너진 내 안에 사랑이 번지면 다시 찾을 거야. 밤새워 얘기한 우리 서로 간의 갈 길로 이별이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나 완전 천원주. 여러분 최양락의 탄탄대로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양락이 귀엽잖아요. 양락아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지면 또 만나요 뽀뽀. 신속하고 정확한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이 시각 시내도로 곳곳으로는 지정체 풀린 모습입니다. 먼저 번영로 외곽과 도심 이동하는 데 소통 좋고요. 동서고가도로 외곽 가는 길 진양 나들목에서 개금 요금소 쪽으로 교통량 꾸준한데요. 지체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감전에서 주례 쪽으로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황령대로 문전 사거리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제속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캐스터. 네, 현재 경남권 고속도로 1호는 전반적인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다만 남해 이지선 1호는 참고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서부산 쪽으로 낙동강교 2차로에서 교량 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신다면 주의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해 고속도로 순천 쪽입니다. 덕천에서 북부산 요금소 가는 길 막힘없는 모습이고요. 부산 방향 역시 서김해에서 김해분기점 닿기까지 제속도 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일지선 함안 쪽입니다. 마산 요금소에서 내서각 닿기까지 시원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창원 쪽으로도 동마산에서 마산 요금소 지나기까지 교통량만 꾸준할 뿐 지체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기장분기점에서 금정나들목 지나기까지 원활하고요. 기장 방향 역시 김해가야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노포분기점 지나기까지 주행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또 삼락과 대동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대동 요금소에서 대동 분기점 가는 게 서행 흐름 남겨져 있고요. 대구 쪽으로는 초정에서 대동 닿기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그 밖에 대구 부산 고속도로 이용해서는 대구와 부산 양방향으로 제속도 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배현주 캐스터.
네, 이틀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 보였는데요. 지금도 기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영하권을 기온을 유지하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워질수록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작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다의 물결은 부산 앞바다와 거제시 동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평균 기온은 1.3도, 습도는 1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TVN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아기 옷은 솔기가 부드러운 게 좋다우. 지혜를 나누고 싶은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키오스크 주문은 좀 어렵네. 때로 도움이 필요한 그분은 내일의 당신입니다. 오늘 만난 분은 내일의 나. 당신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TVN 캠페인.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종기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가수면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의 피로와 술 기운이 합쳐지면 운전할 때 2 내지 3초 동안 잠깐 졸게 되는 가수면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음주운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시기 전부터 지금 너무 프레시 세례가 터지고 있는데요. 자,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탄탄 연애 수첩.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탄탄 연예 수첩. 이 시간 함께할 분 소개할게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기자지요. 더 팩트의 강일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강다니엘이 네. 악플, 이름이 악플. 네, 악플로 맞습니다. 고통을 또 강다니엘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연말에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네. 강다니엘, BTS가 최고의 한류 스타로 대세지만 네. 강다니엘 역시 대단한 인기를 몰고 있는 네. 아이돌 출신 가수죠. 네, 그렇죠. 워너원 2기 멤버로 이제 2017년에 탄생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요. 강다니엘 씨는 이제 올 초에 고척돔에서 워너원 멤버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솔로로 따로 나왔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획사를 차려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악플에 계속해서 시달렸고요. 네. 그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이 불안 증세, 이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최근에 이 댓글이 더 심하게 좀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솔로로 활동하고 나서 지난달, 한 달 전에 솔로로 활동하면서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했죠. 네. 대단히 바람머리를 지금 아주 대세 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 중에. 블렌드 평판 13개월 연속 1위 기록.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난달에도 신곡을 발표하면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뮤직쇼 챔피언이라는 녹화를 취소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웬만하면 이 녹화는 소화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만큼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 악플의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이? 되게 이제 왜곡된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강다니엘이 지금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지만 그게 알고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한번 전했는데 그 엠넷에서 그 순위 조작했던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PD가 구속될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다니엘이 SBS 음악 프로그램 더 쇼 여기서 1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 1위에 올라온 사실도
조작이다. 조작이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당연히. 엠넷 사건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강다니엘을 흠집을 내기 위한 악플의 소재로 삼은 겁니다. 뭐 사소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원래 솔로 활동 이후에 이런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또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악플이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견디지 못한 겁니다. 결국 녹화 취소까지. 그렇죠. 녹화 취소하고 이제 올 스톱. 당분간 활동 중단한다 이렇게 했고요. 가족들도 항상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리치료 중이고 우울증약 복용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어떤 심리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요. 정말 이놈의 악플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두 번째 소식은 좀 좋은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미혼부로 알려진 김승현 씨. 김승현 씨는 시향락 씨 같은 프로그램 진행하죠. 지금 한 3년째. 네, 살림남에 같이 진행인데 사실 이 살림남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김승현이란 존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사실은요. 김승현 씨가 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가족, 아버님, 가족까지 어머니, 김원중 씨하고 엄마, 까지도 온 가족이 전부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지금. 김승현 씨는 이제 19살 때 미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선배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이제 40언저리죠. 그 정도인데 이제 대학생 딸이니까 굉장히 빨리 19의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미혼부라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김승현 씨가 최고 인기를 누렸을 때. 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한 거죠. 하고 활동 중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묻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랬다가 이제 살림남에 출연하면서 다시 존재감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요즘 굉장히 인기죠. 그럼요. 대단합니다. CF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 그러죠. 혹시 뭐 따로 청첩장 받은 거 있습니까? 인사를 왔더라고요. 인사. 인사 와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뭐 녹화하는데 팽아사랑 녹화하는데 인사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하러 인사 왔느냐고 그랬죠.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결혼 축하하러 오죠. 자기 이제 혼자 왔고 다음번에는 청첩장 들고 같이 오겠다. 여자 그럼 정식 오겠다고. 청첩장을 받은 건 아니고 인사만 왔었어요. 네네. 예의 바른 친구예요. 그러니까요. 1월 달에 결혼한다 그래요. 1월이에요. 그래서 달은 정해졌는데 아직 날짜는 알리지 않았고. 1월 10일인가 뭐 하여튼 1월 그래요? 초순인 것 같아요. 1월 초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탄탄대에서 처음 이거 밝히는 겁니다. 이거. 그런 거예요? 아직 알려지는 않았거든요. 날짜가. 탄탄대에서 특정 한번 했습니다. 오늘 결혼 날짜. 그래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제가 듣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아직 청첩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월인데 배우자가 그 MBN 종편 채널 MBN의 알토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작가, 작가와 장작가래요. 장작가 이름도 밝혔습니다. 얼굴도 밝혔는데 날짜만 지금 밝히지 않았고요. 어쨌든 김승현 씨 이제 뒤늦게 정말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선남선녀 너무 아름답게 사시라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좋은 이야기를 좀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악플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 그러면 김승현 씨 1월 결혼 소식 전해주셨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울리는 만한 노래 혹시? 아무래도 결혼 소식이니까요. 연인들을 위한 노래. 쿨의 아로하. 커플을 위한 달달한 노래가 되겠네요. 네, 쿨의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널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영원히 비추리러 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탄탄 연예 수첩 더팩트의 강희롱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주간 연예가 소식 알아봤고요. 이제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조항조 씨 가수 조항조 씨, 네. 조항조 씨 얘기인데요. 조항조 씨는 트로트 가수이긴 한데 보통 트로트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청특 트로트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같은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다른 가수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팬들이. 그게 뭐 세미트로 그렇습니다. 세미트롯 중에서도요. 네. 발라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항조 씨가 락 밴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 펑키 리듬 그다음에 댄스 뭐 다양한 리듬을 거기에 R&B와 발라드를 섞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조항조 씨 노래는 노래가 좀 다릅니다. 변형 세미트로트. 그래서 애잔하고 애절한 노래가 많죠. 그게 처음 출발을 트로트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락 밴드로 한 20년 활동을 했고요. 네. 그래서 남자라는 이유로가 인생곡인데 이 노래가 97, 98년 IMF 무렵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데이트 쳤죠. 그렇죠. 이 노래가 한 20년 전에 발표했던 이 노래가 이 노래 이후에 이제 만약에라든가 사나이 눈물, 거짓말, 요즘 하는 옹이 이런 노래가 이제 불리고 있는데 대부분 노래가 슬로우 비트, 발라드 이런 거를 트로트와 섞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실력 있는 조항조 가수. 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뭐가 있습니까? 올해 뭐 곧 크리스마스에 이제 디너쇼도 앞두고 있는데요. 78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락 밴드로 41년째입니다. 올해가. 굉장히 가수 활동을 오래 했는데 조항조 씨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트로트 가수라도 그런 변형된 세미 트로트, 발라드, R&B가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 트로트 가수, 성인 가수는 드라마 OST에 잘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뭐 이승철 씨라든가 뭐 아니면 백지영 씨라든가 이런 발라드가 어울리죠. 사실은. 어울리죠. 그런데 막 남녀 주인공이 막 그렇게 그렇습니다. 사랑 얘기 하는데 내 박자 속에 아니죠. 어울리지가 않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항조 씨가 이 OST 곡을 많이 불렀고요. 뭐 대표적인 게 사랑 찾아 인생 찾아지만 그 이후에도 노래를 OST 곡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조항조 씨의 남자라는 이유로가 이게 98년 이게 딱 20년 정도 됐는데요. 당시 이 노래가 IMF 구조조정 때 굉장히 그 직장인들의 명태, 실직자 딱 맞아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트한 곡이고요. 결국 인생곡이 됐는데 지금 2019년 지금도 맞아요. 굉장히 좀 비슷한 분위기라고 그래요. 노래가 보면요. 예를 들면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못할 말 못할 사연. 그리고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 조항조 씨 제가 조항조 씨 지난주에 만났는데 사랑이든 경제적인 이유든 어쨌든 남자의 힘든 이 절절함을 이 노래 속에 담았다고 그래요. 근데 20년 지난 지금 다시 이 노래를 들어봐도 굉장히 딱 맞아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강 기자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크게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연배니까. 네네. 근데 늘 그냥 좀 물가가 좀 뛰어서 좀 걱정이에요. 네. 경기가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10년 차이나 20년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글쎄요. 늘 아빠의 네. 뭐 어깨는 무겁다고 그러고 뒷모습이 짠하다고 그러고 그거는 2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항상 그래요. 제가 네. 31년째 기자를 하고 있는데 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불경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경기. 불경기가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해마다. 제가 느끼기엔 맞습니다. 그래요. 정치 인터뷰하면 네. 아유 뭐 하여튼 정치권에서 싸우지 말고요. 네. 우리 서민들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특히 중년 이상을 아닌 청취자분들을 다 공감하시겠지만 남자들은 항상 가족이 같이 모두가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가족을 꾸려가지만 네. 남자에게 지어진 어깨의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가장이라는 그 무게가. 야 그건 근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노래가 조금 뭔가 좀 와닿는다 이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예론 기자와 함께 탄탄한 연애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 강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그 조항조 씨 남자라는 이유로. 네, 남자라는 한번 이유로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20년 전에 히트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어울리는 노래 이 노래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겨울연가 OST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게 올 수 없을 거라고 이젠 그럴 수 없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나를 달래지 정말 잊어버리고 싶어 다신 볼 수 없다면 나를 잡고 있는 너의 모든 것 내가 웃고 싶을 때마다 너 나를 울어버리게 만드니까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뜻대로 넌 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난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잊을 수 없게 하니까 한국교통방송입니다. TVN 전국교통정보 최아름입니다. 금요일 저녁 고속도로의 정체는 대부분 해소된 모습인데요. 주의하실 사고 구간들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70 물류 부근의 화물차 관련 사고인데요. 현재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 오산 부근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로 처리 작업 중인데요. 이 사고 여파로 오산 나들목 부근 4km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추가 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향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는 교통량 남아있고요. 부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서초까지 그리고 죽전부터 수원까지도 정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방향 70 물류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고장으로 처리 작업 중입니다.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일직갈림목에서 금천 사이로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목포 방향으로는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만 정체 흐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월곡갈림목에서 서창갈림목까지 5km 구간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진부에서 강릉 갈림목까지는 양방향 모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영덕에서 동안동까지도 강풍 주의 구간인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청주 방향으로 수안터널에서 회인까지 2차로에서는 비탈면 보완 작업 중인데요. 차로 변경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가는 길 남이천 나들목에서 남이천까지도 짧게 주춤하고 있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으로 소양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고장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갓길이지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하늘길과 바닷길 상황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 공항에는 발효 중인 특보 없이 대부분 제 시간에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 중 일부 지연된 항공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 50분에 나트랑으로 출발 예정이던 이스타 항공편이 9시 50분으로 1시간 지연돼 출발하고요. 9시 30분에 클라크 필드행 아시아나 항공편은 10시 10분, 호치민행 제주항공과 한에어 항공편도 10시 10분으로 지연돼 출발하겠습니다. 그 외 9시 10분 다낭행 진에어 항공과 대한항공편, 칭다오로 가는 산둥항공의 두 편의 항공편과 25분에 방콕으로 출발하는 타이 항공편은 제 시간에 운항합니다. 현재 바다에는 발효 중인 특보는 없는데요. 제주도 일부 해상으로 초속 11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그 외 해상으로도 초속 6m 이상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 또한 매우 높아지면서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종일 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5에서 7도가량 오르겠지만 영하권 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3도, 전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눈과 비 소식 있는데요. 중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시작하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과 함께 비가 오겠습니다. 눈은 1cm 안팎이 예상되고요. 비행은 5mm 이내로 적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서울과 경기 북부, 경상 동해안과 충북 남부 등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는데요. 주말 동안 산행 계획 있는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VN 전국교통정보 최영주였습니다. TVN 교통 캠페인. 구독자 여러분, 너튜버 또띠입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꽁무니를 쫓아오는 차 때문에 진땀을 흘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 안전거리만 잘 지켜도 도로 위 사고의 3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동차 안전거리,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안전을 위한 거리입니다.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거리 꼭 유지해주세요. FM 94.9MHz 부산교통방송입니다. HLDN. 하루의 시작과 끝엔 언제나 TVN 부산교통방송. 청렴의 코로드 국민의 행복로드 도로교통공단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전인권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탄탄대로와 함께 걸어요. 인권이도 듣는다. 최양락의 탄탄대로. 에이.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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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서 취향나게 탄탄대로 3부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3, 4부에는 개그우먼 김미진 씨와 함께하는 탄탄 역사극장 이것이 실화다. 또 성우 한주영 씨와 함께하는 힐링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탄탄 역사극장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방한용품들이 있었는지를 극으로 꾸며드릴 거예요. 그 흥미로운 역사를 지금 바로 탄탄 역사극장에서 확인하시죠. 탄탄 역사극장 이것이 실화다. 네, 백성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 9시를 기해 전국에 엄동설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풍 한설이 몰아칠 예정이오며 내일은 설상가상 눈까지 예상이 되오니 노인과 아이는 저작거리 출입을 삼가고 동상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상 날씨를 마치겠소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백성들이 매우 힘들겠구나. 얼어붙는 추위는 다들 어찌 이겨내고 있는가? 저 아래옥이 황송하운데 지금 백성들은 나무가 부족하여 아궁이 불도 매일 떼지 못하옵고 롱패딩 하나 없이 혹겹으로 된 옷을 입고 겨울을 나고 있사오며 방수부츠도 없어가지고 집신을 신고 눈길을 걷고 있다옵니다. 말만 들어도 덜덜 떨리고 몸이 오그라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겨울을 난단 말이냐? 아래옵기 또 황송한데요. 백성들은 혹한에 딱히 방안을 할 길이 없어 동상에 걸리고 살가죽이 다 터졌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상에 걸려 얼어 죽은 백성도 한둘이 아닌 줄 알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로다. 백성들이 이 겨울을 무사히 잘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동상에 드는 것을 막도록 하라. 성은이 만극가옵니다 전하. 근데 어떻게 지급을 이걸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생각하도록 해라. 예이. 탄탄 역사극장 이것이 실화다. 오늘의 이야기 조선시대 방한용품 총출동.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것이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모양이로구나. 아래옥기 황송한데요. 저 전하 속옷 겹겹이 입으시고 뜨끈뜨끈한 강경전에 앉아 계시면서 춥다고 하시면은 혹겹으로 만든 옷 입고 냉 골방에 있는 백성들은 동사일보 직전이겠사옵니다 전하. 아유. 그만큼 춥다 이런 얘기니라. 아유 저기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전하가 추우면 백성들은 100배는 더 춥다 그런 말씀이옵니다. 그래 뭐 그럴 테지. 아니 근데 너는 가만 보니까 아래옥기 황공하다 그러면서 은근히 할 말은 다 한다. 아유 아래옥기 황송한데 저도 입이 있는지라. 어쨌거나 오늘 날씨가 춥구나. 백성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것인가 다들 생각해보라 하였는데 좋은 방도가 있느냐? 전하, 신하들 좋은 생각이 하나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추위에 혹겹으로 된 옷만 입게 하지 마시고 솜을 옷과 옷 사이에 넣어가지고 솜 누비의 옷을 입게 하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그러면 옷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아요. 그 옛날에 에아멜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도 막아주고 보온도 확실히 될 것 같사옵니다.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백성들은 솜이 있는데 왜 솜옷을 만들어 입지 아니하는지 모르겠구나. 모든 백성들이 솜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라. 저렇게 모르시네. 전하, 아래옥기 또 황송한데요. 참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백성들한테 솜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라 한다고 솜옷이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겠사옵니까? 솜옷이 눈도 아닌데 당연히 하늘에서 안 떨어지겠지. 솜을 구해다가 옷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아이 그러니까요 전하. 아래옥기 늘 황송한 거는 이미 아실 테고. 그러니까 황송하다는 얘기 빼고 그냥 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황송한 거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성들이 솜을 어디서 구하냐면 문희전 선생이 그 목화씨를 가져와가지고 목화 재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작황이 완전 지금 안 좋습니다. 어쩌다가 솜이 이렇게 삐쭉 이렇게 나오면
그 돈 있는 양반네들이 싹 끌어다가 가는데 백성들한테 돌아갈 솜이 있겠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못 하나에 얼마나 하는지 아시옵니까? 소못 하나에 얼만데? 누빔 속옷은요 무려 2냥이옵니다. 그 돈이면은 쌀 반섬에, 그러니까 쌀 80kg의 쌀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돈이라고요. 2냥이. 쌀은커녕 보리쌀도 없는 백성들이 아니 소도 아니고 짚을 쏘다가 끼니를 때우는 지경인데 그 돈을 주고 소못을 어떻게 사 입겠냐 그 말씀이지요. 에휴. 그래, 듣고 보니 그러하구나. 누빔 속옷도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이냐? 실은 저한테 완전히 굿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온데. 뭐냐 말해보거라. 백성들한테 그 폐지를 좀 나눠주시면 어떠하실런지요? 폐지라니? 그걸 어디다 쓰게? 제가 저번에 귀향을 갔었잖아요. 귀향 갔을 때 노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밤에 마땅히 덮을 게 없어갖고 종이를 이렇게 덮고 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엄청 따뜻하더라 그 말입니다. 과거 시험 본 종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없애지 말고 백성들한테 나눠주시옵고, 상소문 올라온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백성들한테 나눠주시옵소서. 그러면 솜 대신에 옷 사이에 넣고 기워서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 종이 패딩 코트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종이 패딩 코트. 예. 입어보지는 아니하였으나 엄청 따뜻할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에 가득 쌓인 곡식 가마니가 아주 많사옵니다. 그것도 그냥 내다버리지 말고 백성들한테 나눠주시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가마니를 망토처럼 덮어쓰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엄청 실이 따뜻할 것이옵니다. 오, 그래, 그것 또한 좋겠구나. 역시 이 탁상 행정을 하는 얘네들보다 귀양 많이 가본 네가 낫구나. 네가 나. 여봐라. 예. 백성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종이옷을 만들어 입게 하고, 또한 곡식 가마니를 나누어주어 한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나도록 해라. 예,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방한복, 방한용품에 대한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던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서도 동사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현종 11년에는 한양 도성안 도로에서 얼어 죽은 자가 많다 하는 상소가 올라왔고, 중종 20년에도 경성에서만 얼어 죽은 사람이 무려 100여 명이 된다는 장계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조선의 왕들은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을 내놓았는데, 비싼 솜 대신에 종이를 뭉쳐 종이옷을 만들게 하였고, 곡식 가마니를 나누어 주어 몸에 두르게 하였지요. 백성들에게 종이도 나누어주고 곡식 가마니도 나누어주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구나. 이 겨울 백성들 모두 따뜻하게 날 수 있겠지. 전하, 기분 좋으신데 제가 또 아래 옷기가 황송한데요. 너 진짜 너무 황송하다. 아이, 뭐가 많아요. 그 백성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곡식 가마니 주는 건 추위를 막는 정도지, 뭐 그 정도로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완전 오버하시는 것인 줄 알아요. 이렇게도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냐? 아이, 당연하죠. 뭐 전화한테 종이옷 입고 가만히 덮고 저작거리 나가라고 해보십시오. 1분도 안 돼가지고 오돌돌돌 떨고 계실걸요. 자고로 따뜻하게 하려면 방안보다는 발열, 열을 내는 이 발열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열이라? 어떻게 발열한단 말이냐? 아유, 제가 또 귀향 갔을 때 해봤는데요. 오래 갔었지. 기분이 갑자기 나쁘네요. 귀향을 내가 왜 이렇게 자주 갔지? 그 매운 고추 있지 않습니까? 고추를 천으로 감싸가지고 허리춤에 이렇게 감고 다니면 이게 매운 기운이 그냥 확 올라오면서 뜨끈뜨끈 열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그 핫팩 아시옵니까? 핫팩, 일종의 핫팩.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추로 만든 천연 핫팩을 나눠주시면 어떠할지요? 매운 고추를 넣어 만든 핫팩이라 추울 때 핫팩만 있어도 완전 따뜻할 것 같구나. 그쵸. 그리고 그 주변에 돌멩이 있잖아요. 그 뭐 발로 차지 말고 주워다가 불에 달궈가지고 그걸 갖고 다니게 하옵소서. 그러면 웬만큼 추운 날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옵니다. 너 정말 귀향 잘 갔다 왔다. 좋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 전 양반이. 여봐라. 백성들에게 돌멩이를 달구어 가져다니게 하고, 고추로 천연 핫팩을 만들어 허리춤에 두르게 하여 온 백성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라.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박자 좀 맞춰요. 조선시대에도 그 나름의 핫팩을 만들어 사용하였답니다. 고추를 천에 감싸 몸에 두르게 하고 돌을 불에 달구어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지요.
조선시대에 비록 롱패딩도 없고 방한 부츠도 없었지만 그 나름의 방한용품들을 만들었으니 뭐 그 정도면 혹한의 추위라도 그럭저럭 참아 넘길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려. 한겨울 매운 바람 강물은 얼어붙어 무심한 겨울새만 날겠지 흥겨운가 세월을 건지려는 늙은이의 찬 그림자 절다리 기둥 밑에 조그맣게 놓여있네 겨울 바람 하얀 눈이 얼음 지붕 덮어주어 무사람들 착한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기다려 지켜보라 깃털 빌린 까마귀를 날이 가고 봄이 오면 검은 강물도 오른다 겨울 바람 하얀 눈이 얼음 지붕 덮어주어 무사람들 착한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기다려 지켜보라 깃털 빌린 까마귀를 날이 가고 봄이 오면 검은 강물도 오른다 날이 가고 봄이 오면 검은 강물도 오른다 전기 매트 없지. 또 뜨끈한 보일러 시스템 당연히 없고요. 패딩이 있나 털 부츠가 있나. 와, 이 조선시대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한 여자 엉에 왔어요.
추위가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혹독했는지 조선 중기의 문신 이기가 지은 송우와 잡설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통천군 읍내에 한 가난한 백성이 소를 몰고 나무를 하러 갔다. 해가 저물자 소가 빈 길마로 홀로 돌아오자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을 찾으러 갔더니 남편은 동상을 입고 눈 위에 쓰러져 있었다. 아내는 곧 남편과 체온을 나누려 남편을 안았는데 아내 또한 옷이 얇아 머리를 나란히 하고 둘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추운 겨울 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지요. 아니, 예. 슬퍼요. 자, 옛날 얘기니까 자, 네. 고정하시고요. 이 소모실에도 입으면 겨울이 덜 추웠을 텐데 소모시 비쌌네요. 그니까요. 뭐 쌀 한 가마 가격 아까 얘기했으니까. 쌀 80kg. 그러니까 한 가마에 한 가마. 네. 예. 그러니까 뭐 소모 사람이 배불리 먹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도 B급은 있었대요. B급 누비 소못 한 벌을 사려면 그게 두냥이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원화로 치자면 92,000원 정도래요. 아유. 근데 당시 머슴의 한 달 월급이 7냥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 힘든 백성들이 소못을 B급이든 A급이든 사입기란 정말 쉽지가 않았겠죠. 혼자 옷 뭐 사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내 옷 사면 또 부모님 생각날 거고요. 처자식 생각나고. 네. 이 소모옷은 생각도 못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올겨울도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 춥지 않은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엉애 씨 모시고 온 김미진 씨 고마워요. 여기 스튜디오가 외풍이 세네. 추워. 무슨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 무슨 외풍이 있어. 저기요. 성냥 사세요. 따뜻한 성냥 있습니다. 진짜 오바 좀 그만하세요. 여기서 성냥 요즘에 레어템인데 하나만 사주실래요? 요즘에 누가 성냥 사? 그 성냥. 어머나 안 통하네 이 양반. 갈게요. 핫팩이 있는데. 하염없이 내리던 하얀 눈에 가려져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내 뒷모습 난 그렇게 번째로 얼어붙어 갔지만 오직 날 향한 날 마음만은 따뜻했어 네가 내게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는 이미 가을도 멀리 지나가 버리고 난 후야 내가 장식하고 싶던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널 위해 샀던 선물들과 함께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 너를 만나려고 무척 많이 시도했지 너희 집 앞에서 나는 너를 기다렸지 빨간색 포츠 가서 너와 함께 내린 웬 남자를 보고 나는 깨달았지 그토록 영원하면 매달리던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던 나를 이제 잊고 싶어서 그랬는지 저랬는지 나를 몰랐던 너 늦은 밤 너 그렇고 돈 많아 보이는 새 남자친구와 너희 집 앞에서 다정스럽게도 굿나잇 키스를 나눈다 모습 나의 눈물과 하얀 눈송이와 함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그러나 이건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와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생각나게 되는걸 다시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You and me 지금 멀리 있다 해도 그건 잠시 너의 외도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눈이 내리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탄탄 역사극장과 함께 들으신 곡은 이장순의 겨울 강변, DJ DOC의 겨울 이야기, 핑클의 화이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는 30분 교통정보까지 들은 뒤에 4부에 돌아올게요. 네, 신문선입니다. 8시에서 10시는 사람들이 지치기 쉬운 그런 시간대죠. 하지만 우리 최양락 선수 디딤발에 힘을 주고 개그를 제대로 치기 때문에 정말 재미 꼴꼴꼴해요. 말씀드린 순간 재미 꼴 들어갔어요. 재미가 들어갔어요. 신속하고 정확한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이 시각 시내도로 몇몇 구간으로 속도 떨어져 있는데요. 먼저 동서고가도로 감전에서 주례 가는 길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비교적 원활합니다.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방향으로 서행되고 있고 이후 충렬대로 미남에서 내송교차로 가는 길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변로 요트경기장 3거리에서 해운대 소방서 가는 길 속도 줄여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캐스터. 네, 늦은 밤이 되면서 이제 모든 정체는 풀린 상태인데요. 다만 곳곳으로 작업 구간 살펴집니다. 먼저 남해 이지선 서부산 쪽입니다. 낙동강교 2차로에서 교량 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도 하만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상동 16km 지점 1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 중에 있으니까요. 이 구간들 지나신다면 주의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남해 일지선 따라서는 하만 쪽입니다. 마산요금소에서 내서 가는 길 시원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창원 쪽으로도 동마산 나들목 일대로 교통량만 꾸준할 뿐 지체로 인한 불편 없겠습니다. 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기장분기점에서 금정 나들목 가는 길 원활하고요. 기장 방향 역시 김해가야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노포분기점 가는 길 주행 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끝으로 삼락과 대동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부산 쪽으로 대동에서 대간분기점 가는 길 시원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대구 쪽으로도 초정에서 대동 닿기까지 제속도 내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반성로 과정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한 번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씨 정보 알아봅니다. 배현주 캐스터. 네, 이틀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하는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까지는 영하권 기온을 유지하다가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주 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추워질수록 이 건조함도 문제인데요. 현재 부산에 건조주의보 계속해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작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부산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평균 기온은 0.7도, 습도는 21%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영로 대남교차로에서 KBS 삼거리 가는 길 교통량 꾸준합니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TVN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원하지 않은 관심과 지나친 집착, 타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반복적 폭력, 스토킹 범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TVN 안전문화 캠페인. 2018년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971명. 당신의 안전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있어 작업장의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닌 지켜야 할 책임이며 노동자는 일터의 안전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합니다.
잠든 예쁜 아이 낡은 양말 입고 계신 엄마 창밖은 아직도 새하얀 겨울밤 한 손엔 누런 월급 봉투 한 손엔 따뜻한 불빵 따뜻하게 한 잔 술로 행복해 흥얼거리며 쉬는 아버지 그리워요 눈물이 나요 가볼 수도 없는 곳 보고파요 내 뛰놀던 그 동네 날 데려가 준다면 너무 멋진 하숙생 오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삿짐 리어카에 낡은 책과 라디오 문 밖엔 어느새 온 동네 사람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밤새워 써놓은 편지를 쥐고 담 밑에 쪼그려 앉아 눈물 흘리는 하숙집 이쁜이 그리워요 눈물이 나요 돌아갈 수 없는 곳 보고파요 날 뛰놀던 그 동네 날 데려가 준다면 어쩌면 나도 원훈한 낡은 사진 속 주인공이 돼요 누군가 날 그리워하며 추억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테지 그리워요 눈물이 나요 가볼 수도 없는 곳 보고파요 날 뛰놀던 그 동네 날 데려가 준다면 그리워요 눈물이 나요 돌아갈 수 없는 곳 보고파요 날 뛰놀던 그 동네 날 데려가 준다면 이문세의 빨간 내복 들으면서 취향나게 탄탄대로 4부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코너는요, 성우 한주영 씨와 함께하는 지혜의 숲 힐링 동화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 편안한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날 때가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지친 금요일 밤입니다. 공감이 드는 이야기 들으면서 잠시나마 아늑함을 느껴보시죠. 마음으로 듣는 힐링 동화 지금 시작합니다. 지혜의 숲 힐링 동화 제54화 마틸드의 목걸이. 가난한 마틸드는 항상 허름한 옷만 입었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예쁜 옷만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마틸드는 르와즐이라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예쁜 옷은커녕 매일 이런 건더기도 없는 수프만 먹어야 하다니. 마틸드는 울상을 지으며 투덜거렸어요. 가엾은 마틸드. 그래, 파티에 다녀오면 마틸드 기분이 좀 좋아지겠지? 르와젤은 마틸드를 위해 파티 초대장을 구해왔어요. 하지만 마틸드는 또 투덜거렸어요. 초대장만 있으면 뭐해요? 파티에 입고 갈 예쁜 드레스가 없는걸요?
그러자 르와젤은 가진 돈을 전부 주며 말했어요. 마틸드, 이 돈으로 예쁜 드레스를 사요. 정말요? 르와젤, 당신이 최고예요. 마틸드는 냉큼 달려나가 예쁜 드레스를 샀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은 마틸드는 생각했지요. 아, 옷은 너무 예쁜데 목이 뭔가 허전해. 다른 사람들은 멋진 보석들을 휘감고 오겠지? 생각에 잠겨있던 마틸드는 포레스트 부인을 찾아갔어요. 포레스트 부인, 저 파티에 하고 갈 목걸이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저런, 좋아 마틸드. 여기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골라봐. 내가 빌려줄게. 마틸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기부인이 거울에 비쳤지요. 마틸드, 너무 아름답구나. 너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 이제 기분 좋게 파티에 다녀오렴. 드디어 파티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마틸드에게 몰려들었어요. 어머나, 정말 멋진 부인이야. 맞아요. 꼭 친해지고 싶어요. 마틸드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거야. 너무 행복해. 마틸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밤늦게까지 즐겁게 놀았지요. 파티가 끝나자 마틸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봐야겠어.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내 목걸이! 여보!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마틸드의 말에 창백해진 르와젤은 목걸이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니며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결국 부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겨우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포레스티 부인에게 돌려주었어요. 마틸드는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갚기 위해 날마다 일을 해야 했어요. 낮에는 귀부인들의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거리를 얻어와 일했지요. 그렇게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답니다. 마틸드는 힘들 때마다 화려했던 파티를 떠올렸어요. 그때 난 정말 아름다웠는데 지금의 난 너무 초라하구나. 마틸드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틸드는 길에서 우연히 포레스티 부인을 만났어요. 포레스티 부인은 마틸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마틸드, 너 왜 이렇게 늙어버린 거니? 그 예쁘던 마틸드가 세상에... 마틸드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포레스티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오, 불쌍한 마틸드.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짜였어. 아주 값싼 가짜였단 말이야. 마틸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지혜의 숲 힐링 동화 제54화 마틸드의 목걸이. 지금까지 녹음 김세훈, 목소리 성우 한주영이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던가. 나를 기르고 잘해주던 그날이었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두고두고 가슴 아픈 날이었어. 더욱더 잊을 수 없는 날이란다. 이제 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주어도 모자란 사랑을 어찌다 전할까.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던가. 가난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날이었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두고두고 가슴 아픈 날이었어. 더욱더 잊을 수 없는 날이란다. 이제 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주어도 모자란 사랑을 어찌다 전할까.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던가. 가난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날이었지. 가난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날이었지. 한주영 성우가 들려준 GS 필링 동화에 이어 들은 노래는 성명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틸드의 목걸이 들었는데요. 이 동화는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와, 이 욕망이란 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만 해도 그렇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코 세우고 싶어져요. 코를 세우면 또 턱을 이렇게 갸름하게 또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성형 괴물인 성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경영 대표가 난 지구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성형 중독에 빠져서 얼굴이 이상해진 사람들